지난해 5월에 부산 서면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쫓아가서 발로 수차례나 가격했던 사건, 이른바 돌려차기 폭행 사건이 충격을 줬었죠. 그런데 이번에 사건 당시 그리고 사건 이후 새로운 증언이 공개되면서 당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영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이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서 쓰러뜨린 일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CCTV가 없는 안 비치는 사각지대로 갔던 겁니다. 저렇게 뒤에서 오더니 어우. 네, 그리고 이제 가해자가 떠난 시간이 한 7분 이후에 이제 사건 현장을 빠져나갔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7분 동안 사각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인데 혹여 성범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아하. 특히 지난 토요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 가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성범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주변인에 따르면 이 가해자가 지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본인이 이런 성범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편지를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재판 중인 사안이고요. 이 지인들의 주장을 아직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자, 사건 당시에 저렇게 뒤에서 머리를 정말 뭐 말로 표현 저 영상 정말 보면은요 저희들이 많이 가렸습니다. 근데 저 CCTV에 안 찍힌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뭐 했냐는 거예요. 가해 남성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인정을 하면서도 뭐 CCTV에 나와 있으니까 성범죄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수상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보러 가고 있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냥 솔직히 좀 갑자기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사람이 어디 건물인지 어딘지 갑자기 좀 트는 걸 보고 한번 따라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때렸는데 그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제가 그 사람을 거기서 다른 데로 데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 지금 저 남성, 저 범인이 했던 용어 중에 말 중에 이거 뭐 별로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사건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말씀드리죠. 꽂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그럼 왜 쫓아간 겁니까? 일단은 이제 CCTV에 찍히지 않은 그 시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당시에 쓰러졌던 피해자를 최초에 목격한 목격자 말에 따르면 발견 당시에 그 피해자의 이제 상의가 좀 올라가 있었고 그다음 바지 지퍼가 채워져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피해자의 친언니에 따르면 이 발견 당시에 이 피해자의 속옷이 제대로 착용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담당했던 의료진 역시도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외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성폭행으로 인해서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동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가해자가 경찰 진술에서도 그렇고 본인들의 지인한테도 그렇고 피해자한테 꽂혔다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앞선 정황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가해자가 아무래도 피해자에 대해서 성적인 어떤 감정을 느낀 다음에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저 여성은 기절이 됐어요. 뒤에서 저렇게 그냥 발로 저렇게 무식하게 차대버리니까 저 여성은 순간 기절을 했는데 기절한 여성을 또 발로 수차례 공격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뭐 물건까지 챙기고 가는 모습 봤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1년이 지나서 왜 지금에서야 성범죄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걸까요? 피해자 변호인 측에게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현장 출동을 했던 경찰관의 판단이 이 사건은 성범죄보다는 중상해로 일단은 파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피해자 의혹에 대해서 DNA 재감정 의뢰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증인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 다음 공판 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 놓고도 교도소에서 뭐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였는데, 자, 양지열 변호사님,
이게 보복을 계획했다고요? 오히려 지금 반성은 안 하고?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들한테 얘기한 바에 따르면 반성하는 기분은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뭐 자신을 그냥 신고해서 감옥에 넣은 사람이라든가 자기가 보기에 배신했던 사람, 그리고 심지어 재판부까지도 굉장히 강한 악의를 보이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냥 말로 하는 헛새처럼 보이지 않는 게, 이 가해자가 전과가 무려 18범입니다. 예? 16살 때부터 상습적인 폭행, 뭐 강간, 성범죄 이런 걸로 교도소를 그냥 들락달락 했던 사람이고, 이번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사실 2020년에 폭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그냥 하는 말로 들리지가 않을 수가 있고요. 1심에서 징역 12년 받았지만, 항소를 했지만, 만약에 이 항소심에서 검찰에서 이 성범죄를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면 피해자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자가 다시 풀려나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